자, 보면은 우리 착오 요건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중요 부분 착오가 있어야 된다. 이 중요 부분 착오에서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 다 갖춰져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층 책임은 누가 진다?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이게 결국은 표의자죠. 표의자가 뭐다? 입증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중요 부분 착오다라고 입증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자, 어떤 게 중요 부분 착오인지 내용을 한번 봅시다.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보면은, 자, 우리 사람의 동일성. 사람의 동일성도 중요 부분 착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증여라든가, 증여. 임대차라든지, 자, 물상보증이라든지, 자, 예를 들어서 증여. 자, 갑이 A에게 증여하려고 했는데, 착오로 B한테 증여한다? 중요해요, 안 해요? 아, 중요하잖아요. A가 아니었으면은 B한테 증여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착오로 누구한테 증여한 거예요? B한테 증여한 거잖아요. 이처럼 사람의 동일성도 중요 부분 착오입니다. 그렇죠? 우리 임대차도 그렇잖아요. 자, A라는 사람한테 임대차를 하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많은 B한테 임대차는 거예요. 아이들이 없는 조용한 A한테 임대차를 했는데 아이들이 많은 B하고 임대차는 거예요. 자, 중요 부분 착오 아니에요? 중요 부분 착오입니다. 그렇죠? 임대차라든지. 또 우리 물상보증인.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신용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갑이 그러면 보증을 세우면은 해주겠다. 빌려주겠다. 그라 해서 을이 병한테 보증을 해달라 합니다. 그래서 보증을 해줍니다. 이 보증은 두 가지 있죠. 하나는 인적 보증. 인적 보증한 거는 다른 재산이 없고 자기 신용이 좋은 사람들, 그렇죠? 뭐 직장을 좋은 데 다닌다든지, 뭐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인적 보증을 해줄 수 있잖아요. 인적 보증이 있고, 물적 보증이 있습니다. 물적 보증. 자, 물적 보증은 갑이 부동산이 있어요. 을은 부동산이 없어요. 이 부동산을 채권자한테 뭘 해준다는 거예요? 담보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병은 채무를 부담한다는 게 아니라 이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보증이 물적 보증이 우리가 뭐란다? 이 병을 물상 보증이랍니다. 이 물상 보증인은 채무를 부담한 게 아니에요. 이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물상 보증인이 친구인 줄 알았는데 친구가 아니야. 그러면 중요분 착오 아니에요. 중요분 착오잖아요. 친구가 아니면은 물상보증 할 수가 없잖아요. 친구나 되니까 물상보증 해주잖아요. 중요부분 착오 아니에요? 중요부분 착오예요. 이처럼 사람의 동일성은 중요부분 착오다, 중요한 착오가 아니다. 중요부분 착오다. 자, 두 번째 봅시다. 물건의 동일성. 자, 우리 물건의 동일성도 중요 부분 착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매매한다 합시다. 매매. A 부동산을. 자, 우리 이런 매매할 때는 매도인, 매수인 중요해야 안 해요? 아, 중요하지 않지. 물건이 중요하지. 아니, 우리 할 때, 아니, 이 갑이 살인자든 뭐든 간에 신용이 있든 없든 간에 매도인 매수인이 중요해? 물건이 중요해? 아, 물건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의 동일성도 중요한 착오다. 목적물. 그렇죠? 이 목적물도 중요한 착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우리 68페이지 보십시오. 자, 수량. 먼저 우리 중요한 착오 먼저 살펴봅시다. 자, 우리 법률행위의 성질, 이쪽 밑에 있습니다.
이 법률행위 성질도 법률의 성질에 관한 착오도 뭐다? 중요 부분 착오입니다. 자, 68페이지 하단에 있죠? 법률의 성질에 관한 착오도 뭐다? 중요 부분 착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임대차를 사용대차라고 알고 있는 경우, 임대차를 사용대차로 알고 있는 경우, 우리 임대차는 유상계약이에요, 무상계약이에요? 유상. 근데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에요. 그렇죠? 성질상 착오가 있을 수 있죠? 이 경우는 뭐다? 중요 부분 착오입니다. 그렇죠? 자, 임대차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뭐예요? 돈을 안 주는 사용대차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는 중요 부분 착오다. 또 연대보증인 줄 알았는데 연대보증을 뭘로 하는 거예요? 일반 보증인 줄 아는데, 그렇죠? 연대보증보다 일반 보증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연대보증을 일반 보증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중요 부분 착오다. 이처럼 법률의 성질에 관한 것도 뭐다? 중요 부분 착오입니다. 중요 부분 착오다. 자, 그러면은 중요 부분 착오 또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거. 토지 현황, 토지 경계와 현황의 착오는 중요 부분 착오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 부분 착오를 설명하겠습니다. 중요 부분 착오. 사람의 동일성도 중요 부분 착오고, 물건의 동일성도 중요 부분 착오고, 법률의 성질도 중요 부분 착오입니다. 자, 토지의 경계라든지 현황도 중요 부분 착오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우리 교환계약에서 자, A 토지와 B 토지가 있습니다. 자, A 토지는 갑소이고 B 토지는 을소입니다. 서로 교환하기로 한 겁니다. 교환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렇죠? A와 을이 서로 교환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계가 A 토지가 B 토지한테 이렇게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모르고 교환계약을 한 거예요. 자, 이거는 경계에 대한 착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손해예요? 을이. 그렇죠? 을이. 갑이 여기까지 침범했잖아요. 자기 토지를. 그렇죠? 그래서 갑의 토지가 여긴 줄 알고 자기가 더 비싸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더 넓고 그러니까 더 면적이 좁아요. 그러니까는 이 경계에 대한 착오죠. 그렇죠? 이 면적에 대한 착오 아닙니다. 경계가 잘못된 거예요. 경계. 그래서 이 토지 경계에 대한 착오도 중요 부분 착오입니다. 이건 면적 부족이 아닙니다. 또 현황. 자, 예를 들어서 경작이 가능한 토지인 줄 알고 매수를 했어요. 경작 가능. 근데 일부가, 뭐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하천부지예요. 하천부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경작할 수 없는 하천부지입니다. 이것도 중요 부분 착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현황도 중요 부분 착오다. 토지 현황이라든지 토지 경계라든지 이거는 중요 부분 착오다. 나머지 건 책 읽어보시고 이제 중요 부분 착오 아닌 거.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닌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수량 부족. 수량 부족. 가격이라든지 또 면적이라든지 지분이라든지 지분 부족이라든지 면적 부족이라든지 가격 차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닙니다.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 부분 착오다,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니다 몇 가지 이렇게 알아보시고 나머지 나중에 이제 판례 같은 것도 이렇게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책에 뭐 보충적으로 한번 보시고 또 법률에 관한 착오도 우리 보면은 68페이지 있죠? 중간에 법률에 관한 착오도 이 법률행위 내용에 관한 착오라면은 이 법률행 착오도보다 착오로서 문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의 착오로서 뭐다 취소할 수 있는 거, 취소할 수 없는 거 있으니까 나중에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까지 살펴봤습니다. 중요부분 착오까지. 중요부분 착오가 있어야 된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첫 번째, 법률의 내용에 대한 착오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중요 부분 착오가 있어야 된다. 자, 세 번째 요건까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요건은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취소하려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 자, 그럼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만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과실은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 가능합니다. 그렇죠? 우리 과실은 중과실이 있고 경과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무를 좀 못한 게 경과실, 주의무가 많이 필요한 게 보다 중과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과실은 당연히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과실 이렇게 하게 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중대한 과실이니까 중과실이에요. 중과실. 중대한 과실을 우리가 말한다? 중과실.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과실이. 이 과실만 있으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과실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은 취소할 수 없다 했잖아요. 그렇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은 취소할 수 없고, 중대한 과실이, 맞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만 해요. 그렇죠?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고. 그렇죠?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나도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렇죠? 취소할 수 있고,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원래 중대한 과실은 취소 못 하잖아요.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상대방이 착오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자,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상대방의 착오를 이용한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어쨌든 중과실이 없어야만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뭐다? 상대방이 착오를 이용한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입증 책임입니다. 입증 책임. 세 번째. 이 중대한 과실 입증 책임. 자, 아까 우리 중요 부분 착오는 누가 입증해야 된다 했어요?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결국은 누구예요? 표의자. 그렇죠?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거를, 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만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입증하려면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래서 넌 취소 못해.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 취소를 저지하는 자. 그럼 취소를 저지하는 자가 누구예요? 상대방이잖아요. 표의자는 취소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을 저지시켜야 되잖아요. 왜? 아니야, 표의자 너 중대한 과실이 있어. 그래서 너는 취소 못해. 그때 누가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취소를 저지하는 자. 취소를 저지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누가 입증 책임져야 된다고요? 취소를 저지하는. 그럼 누구예요? 상대방입니다. 상대방. 자, 중요 부분 착오란 거는 취소를 하려는 자가 중요 부분 착오가 있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취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 부분 착오가 없어야 된다 했잖아요. 자, 없어야 된다는 거는, 자, 중요 부분 착오가 있기 때문에 너 취소 못해. 라고
저지시켜야 되잖아요. 그 저지시킨 자가 뭐 해야 된다? 입증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중대한 과실에 대한, 그쵸? 중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너 취소 못해. 라고 상대방이 뭐 한다? 입증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이 문제 잘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이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걸 누가 입증해야 된다? 취소를 저지하는 자가. 중요한 착오는 누가 입증해야 된다? 취소를 하려는 자가. 그렇죠? 혼동하면 안 된다. 저런 건 나중에 모르면요. 그림 생각하면서 양쪽으로 날개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죠? 양쪽으로. 입증 책임이 중대한 과실은 누가? 상대방이. 그렇죠? 중요한 착오는 누가? 폐의자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요건입니다. 요건. 요건을 쭉 살펴봤습니다. 요건. 자, 하나 더 내용을 봅시다. 이게 중대한 과실 내용. 어떤 게 중대한 과실이고 어떤 게 중대한 과실이 아닌지 그게 이제 우리 판례에서 문제가 잘 나옵니다. 내용. 자,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판례입니다. 자,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것은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으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책에는 두 가지만 나왔어요. 나중에 그 판례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세 가지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해서 취소할 수 없는 판례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책의 69페이지 중대한 과실 위험에 관한 판례 있죠? 하나, 둘, 밑에 하나, 둘, 셋, 넷 박스 2번과 3번입니다. 2번과 3번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취소를 못하는 경우예요. 자,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은 자, 공장을 지으려고 공장을 건축하려면은 공장을 건축하려고 토지를 매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인지 관청에 알아봐야 됩니까? 알아보지 않아야 돼요. 알아봐야 돼요. 근데 관청에 알아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자, 공작물을 뭐 하는데 건축하려면은 건축하려고 그 토지를 매수하는데, 그렇죠?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미리서 뭐 해야 된다? 관청에 알아봐야 된다, 안 된다. 알아보지 않았다면은 그거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자, 세 번째가요. 문제가 잘 나와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과 관련된 문제예요. 공인중개사와 관련됩니다. 참 좋은 판례예요. 여러분들한테는. 뭐예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매수를 하게 되면, 매매를 하게 되면은 뭐 한다는 거예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매매하라는 거예요? 중개를 통해서. 중개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뭐 한다? 중요문차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중개사를 통하지 않으면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매매했을 때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그래서 취소가 안 된다. 근데 하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판례가 있어요. 일단 두 개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위에 1번 보면은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또 문제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 도자기 사건이죠. 자, 네 번째도 뭐 할 수 있다? 중대한 과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는 건 몇 가지 있다는 거예요? 판례가 세 가지 있는데 두 가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일단. 자, 이제 요건을 이렇게 살펴보고 세 번째 효과를 봅시다. 자, 이러한 요건이 갖춰지면은
취소할 수 있다, 무효다.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입니다. 취소. 취소. 자, 취소면은 일단 유효합니까? 무효입니까? 그렇죠. 일단 유효입니다. 그렇죠? 일단 유효입니다. 흠이 있어도 일단 유효입니다. 자, 누가 취소권자가 우리 법의 민법의 취소권자가 누구란 걸 정해졌다 했잖아요. 취소권자가 뭘 해야만이 취소를 해야만이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권자 외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취소권자가 뭘 해야만이 취소를 해야만이 뭐 할 수 있다?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행하지 않았으면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행할 필요가 없다. 자, 이행을 했으면은 부당이로 돌려달을 수 있다. 이게 원칙이라 했죠? 이게 원칙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제3자와 관계를 살펴봅시다. 제3자와 관계. 자, 여기서 표의자가 자, A라는 부동산을 착오로 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누구한테? 이 상대방한테, 이 매수인, 이게 매도인 합시다. 이렇게 착오로 뭐 한 거예요? 매매를 한 거예요. 등기까지 다 해줬습니다. 등기까지.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자, 이런 사이에 우리는 누구한테 매매를 한 거예요, 다시? 병한테 매매하고 등기까지 해줬습니다. 자, 병은 선이에요. 앞에 있는 사실 전혀 몰라요. 자,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응? 한다, 못한다? 자, 우리 이 사회는 취소 요건이 갖춰준 거야, 안 갖춘 거예요? 갖춰준 거잖아요. 그렇죠? 취소를 한다면은, 자, 이 갑과 병 간의 법률행위는 일단 무효다, 유효다, 취소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걸로 되잖아요. 그러면 권리자예요, 무권리자예요? 무권리자. 자, 그럼 소유권 취득한다, 안 한다? 못한다. 자, 그런데 우리 의사표시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 했잖아요.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갑은 선의 제3자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죠? 없다. 자, 그때 이 선의는 무과실과 요한다, 안 한다? 무과실 요하지 않는다.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된다. 그래서 병은 선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의를 주장한 자가 뭐 해야 되는지 입증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결국 누가 인정하겠어요? 갑이 하겠죠. 그렇죠? 자, 이제 이게 효과, 제3자에 대한 관계 살펴봤고, 자, 네 번째 보면은, 자, 70페이지 한번 봅시다. 착오와 다른 제도와의 경합 문제입니다. 이게 세 번째 효과고, 자, 네 번째 적용, 다른 제도와 관계. 다른 제도와 관계입니다. 자, 먼저 보면은 하해 계약과 착오는 나중에 살펴봐야하고 착오와 담보 책임 봅시다. 자, 을이 목적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매도인입니다. 매수인입니다. 이 표의자입니다. 자, 하자가 있는 물건이에요. 하자가 있는 물건. 하자가 물건이 있는 거를 갑이 착오로서 뭐 하는가? 매수를 한 겁니다. 그렇죠? 착오로서. 그럼 착오 요건이 갖춰져 있으면은 갑은 뭘 할 수 있어요?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울 겁니다. 하자 담보 책임. 하자가 있으면 보다 담보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누가? 갑이.
담보책임. 이처럼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고 담보책임도 물을 수 있잖아요. 서로 다른 제도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착오로 취소를 하든지 아니면 담보책임을 물은다든지, 그렇죠?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다. 나중에 이제 우리 매매했을 때 이제 하자담보책임 물을 이제 배울 겁니다. 일단 그렇게만 알아두시고, 자, 두 번째 봅시다. 자,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중요합니다. 3번, 가로 3번, 해제와 취소입니다. 해제와 취소. 자, 적법하게 해제가 됐습니다. 자, 적법하게 해제가 된 후에 다시 취소할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이미 적법하게 뭐가 됐어요? 해제가 됐다고. 근데 별도로 또 다시 취소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문제 너무 잘 나와요, 이게. 뭐 별표 뭐 3개도 됩니다. 잘 나옵니다. 자, 갑이 을에게,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합시다. 그래서 갑은 매도인이고, 을은 매수인입니다. 자, 우리 매수인은 뭘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까? 대금 지급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자, 중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이제 위약금을 정한 거죠. 만약에 뭐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계약금을 뭐 하겠다? 몰수하겠다. 라고 위약금도 뭐에다 약정을 했습니다. 네, 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매도인은 뭘 할 수 있어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책임을 해서 뭐다? 계약을 뭘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잖아요. 계약을 해지하고 및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죠. 근데 이 손해배상 책임을 우리가 위약벌로 적어놨으니까 계약금을 몰수한다 했잖아요. 자, 그러면 갑은 을의 계약금을 뭘 할 수 있어요? 몰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적법하게 해제를 했어요. 갑이 적법하게 해서 이 매수인의 이 계약금을 전부 다 몰수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을이, 자, 이 매매 계약은 착오다. 우리 착오 요건이 갖춰지면은 착오다. 라고 뭘 주장할 수 있다? 착오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미 적법하게 뭐가 됐는데, 해제가 됐는데, 그 후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을 입장에서는 착오를 주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취소를 주장하게 되면, 착오로 취소를 주장해야 되면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금을 몰수 안 당하잖아요. 해제되면은 계약금을 몰수당하는데, 취소를 하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았으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을 했으면 돌려달랄 수 있다, 없다? 있다. 계약금 이행했잖아요. 이행한 거 부당인으로 돌려달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적법하게 해제됐다 하더라도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실효성이 있죠?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적법하게 뭐가 되어도, 해제되어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없었던 걸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자, 그 옆에 봅시다. 72페이지. 72페이지도 중요합니다. 자, 4번. 가로 4번도 별거 2개 정도 굉장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 자, 이쪽에 한번 봅시다. 자, 갑이 이러한 요건을 들어서, 착오 요건을 들어서 뭘 했습니까? 취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취소 요건이 갖춰져서 취소를 했습니다.
자, 취소를 하게 되면, 갑은 취소를 하게 되면은, 을 입장에서는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 갑은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착오를 이유를 들어서 그냥 취소해버린 거예요. 을 입장에서는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죠? 자, 을은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한번 읽어볼까요? 과실 있는 착오자가 취소함으로써, 그쵸? 우리 갑은, 표의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 하잖아요. 근데 과실 있으면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쵸? 과실 있어도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이처럼 과실 있는 착오자가 취소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불법에 의한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갑은 착오로 취소한다 해서 을이 손해가 발생했다 해서 을에게 손해배상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반대로 을은 갑이 착오로 취소함으로써 자기가 손해가 발생했다 해서 갑을 상대로 착오자를 상대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니 불법의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되면은 그 상대방은 자기가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불법 행위를 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섯 번째 적용 범위입니다. 적용 범위. 자,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책을만 가지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책도 어찌 보면은 산만하잖아요. 어떤 게 중요한지 뭐 하는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습할 때는 동영상 강의 들으면서 내가 메모했던 거 있잖아요. 거의 요약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말한 거, 이 칠판에 기재하는 것들은 전부 다 출제됐던 지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약서를 만들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거기다 뭐 해요? 더 여러분들이 살을 붙이면 되잖아요. 간략하게.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복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렇죠? 듣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적용 범위 72페이지 있습니다. 자, 우리 적용 범위는 공통점을 봅시다. 일단 우리 공법행위 적용된다, 안 된다? 공법행위든 소송행위든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우리 소송행위 하나 판례를 봅시다. 아까 우리 진양의 의사표시에 우리는 공법행위 하나 들었잖아요. 그렇죠? 소송행위 한번 참고해서 제가 말씀드린다 했죠? 한번 봅시다. 자, 갑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A 변호사. A 변호사를 선임해서 누굴 상대로?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거예요. 소제기. 갑이 변호사를 선임한 겁니다. 그래서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거예요. 이 A 변호사는 누구를 대신해서, 갑을 대신해서 당연히 뭐다 이제 소송행위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갑이 A를 사임시켰어요. 너 그만둬. 못한다니 뭐한다니 다른 변호사 선임할 거야 라고 사임 신고서를 이제 제출하려고 사무원한테, A 사무원 누구한테? 을에게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너 이 소송에 있어서 사임 신고서 하는 것보다 대리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갑의 대리인으로서 뭐한 사임한다는 거예요. 자, 사임 신고서를 제출해라 라고 법원에, 라고 누구한테? 사무원한테, B라고 합시다. 우리한테 B. A 사무원 B한테 이렇게 사임 신고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법원이라 합시다. 법원. 자, 근데 이 B가 사임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이 소취하 해버린 거예요. 자, 이거 착오로서 소취하를 다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아니, 아까 적용된다 해서 안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잖아요. 우리 공법행위와 소송에는 의사가 중요해요? 표시가 중요해요? 한 번 했으면 끝이야. 의사가 중요하지 않다니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착오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이 갑이 어떤 불이익이 있으면은 누구한테 이제 변호사한테 뭘 해야 되죠? 손해배상 책임 물어야죠. 그렇죠? 이처럼 소송행위, 공법행위는 뭐다? 의사가 중요하다, 표시가 중요하다. 표시가 중요하다. 적용된다, 안 된다? 착오도 적용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신분행위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신분행위는 뭐가 중요하다어요? 의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면은 뭐 한다? 무효다, 유효다? 무효입니다. 그렇죠? 근데 취소인데 뭐가 무효가 나와 막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복잡할 거예요. 아니 갑자기 취소는 착오는 취소인데 뭐가 저기 무효가 나오고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적용 범위. 자, 71페이지 이렇게 해서 착오를 간단히 정리했고 자, 그 다음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 봅시다. 자, 우리 하자 있는 의사표시 시간 되면 하다가 마무리 뭐 하면은 다음 시간 할게요. 뭐 이렇게 촉박해서 제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시간이 뭐 나중에 다 맞춰 드릴 테니까. 자, 사기와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입니다. 자, 요건들이 비슷하니까 같이 나눠서 한번 살펴봅시다. 나눠서. 자, 사기와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 자, 사기에 대한 의사표시 의입니다. 자, 누가 사기 강박하냐면은 상대방이 할 수 있고, 그렇죠?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사기 강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 자, 사기는 제3자가 뭐 하는 거예요? 기망. 속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망해서 자, 기망하게 되면은 이제 의사표시 한 사람은 착오에 빠져 안 빠져요? 빠지잖아요. 그 착오에 빠져서 뭘 해요, 이제? 의사표시 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뭐라 한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그렇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이처럼 상대방 또는 제3자가 기망을 해서 그 기망을 해서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 한 경우를 우리가 한다. 사기에 대한 의사표시입니다. 강박. 강박은 또 똑같이 상대방 또는 제3자가 강박. 이 강박은 뭐하냐? 협박이에요, 협박. 강박은 뭐다? 협박. 자, 협박하게 되면은 뭐가 되는지 공포심이 있잖아요. 그쵸? 협박하면 뭐가 있어요? 공포심이 일으키잖아요. 이러한 공포심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의사표시 하는 거예요. 이걸 말한다?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입니다.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 그래서 사기 강박은 유법한 행위예요. 그렇죠? 속이고 협박하고 하니까 유법한 행위예요. 그렇죠?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 자, 두 번째 요건을 봅시다. 자, 요건들은 거의 유사하니까 비교해서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자, 사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요건은, 자, 고의, 또 고의가 있어야 된다. 즉, 우리가 2단의 고의라죠? 고의가 두 개 있어야 돼요. 자, 하나는 이 고의는 어떤 고의냐면은, 자, 우리가 기망하기는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속이잖아요. 뭐가 빠져 있어야 돼요? 착오에 빠져야 돼요. 착오를 빠뜨리게끔 하는 고의. 그렇죠? 상대방의 착오를 빠뜨려야 되잖아요. 그 고의가 있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고의는, 자, 상대방이 착오에 빠뜨렸으면은 의사표시를 하게 해야 되잖아요.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를 하게 할
고의. 이렇게 2단의 고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참 법 잘 만들었죠. 잘 만들었는지 이게 복잡한지. 맞죠? 복잡하죠? 자, 강박도 그래요. 강박도. 강박도 우리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도 2단의 고의가 있습니다. 2단의 고의. 자, 이것도 협박으로 인해서, 그렇죠? 협박에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고의. 공포심을 일으키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고의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공포심으로 인해서 뭐 해야 된다? 의사표시를 하게 할 고의. 그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 기망행위가 있어야 된다. 기망행위. 자, 여기서 보면 우리 행위. 자, 이 행위는 적극적 행위와 소극적 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적극적 행위와 소극적 행위. 쉽게 말하면 우리 적극적 행위는 우리가 자기 의무, 이 소극적 행위는 부자기 의무입니다. 부자기. 자기 의무와 부자기 의무, 부자기 의무.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민법으로 이해하면 좀 어려우니까요. 우리 형법으로 이해하면 좀 쉬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적극적 행위는 행동하는 것, 쉽게 말해서 움직이는 것, 쉽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법률 용어는 내가 설명하지 않고. 이 소극적 행위는 행동하지 않는 것, 즉 움직이지 않는 것. 자, 예를 들어서 적극적 행위는 움직이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 형법적으로 보면은 칼로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것.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적극적 행위랍니다. 즉 자기 의무라 하고. 자, 근데 이 부자기 의무. 자, 산모가 갓난 아기를 젖을 주지 않고 굶겨서 죽이는 것. 직접적으로 죽이지 않았잖아요. 의무 있는 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부자기 의무. 그런 부자기 의무도 자기 의무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렇죠? 산모는 뭘로? 살인죄로 처벌한다는 거예요. 자기 의무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의무 있는 자가 의무를 하지 않는 것. 우리 이번에 그 세월호 사건도 그렇잖아요. 선장이 사람 안 죽였잖아요. 근데 사람 죽였다고 하잖아요. 왜? 의무 있는 자가, 구출할 의무 있는 자가 구출 안 했으니까 부자기한 살인죄로 처벌받았잖아요. 그게 부자기 의무. 무슨 말 아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가끔가다 이제 우리 급부 의무뿐만 아니라 부수적 의무를 부담한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분양 계약을 체결했는데 분양회사가 자, 그 아파트 옆에 쓰레기 매립장이 뭐다? 지어질 예정이에요. 그거를 숨기고 분양 광고를 한 거예요. 고지를 의무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뭐 한다? 부자에게 대한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쓰레기 매립장이 보다 예정입니다. 그거를 알리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면은 부자에게 의한 보다 기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 아셨죠? 또 공동묘지가 이미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 부지가 뭐다? 공동묘지가 조성되지 않았다고 뭐다? 강구하는 것도 부자에게 대한 기망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쓰레기 매립장. 건립 예정을 알리지 않는 것, 오지를 하지 않는 경우도 부자에 대한 뭐 기망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기망이 될 수 있다. 자, 주의할 점도 단순한 우리 침묵. 단순한 침묵도 뭐 할 수 있다?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책에 보면은 그 사례가 잘 있습니다. 자, 73페이지에 한번 보실래요? 제일 상단에. 첫 번째를 보면은 마지막에 단순한 침묵도 뭐가 될 수 있다?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기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의할 점은 다만 하면서 우리 교환 계약에 있어서 그 보면은 판례
밑에서 그 부자기관 기망 그 박스 위에부터 하나, 둘, 세 번째. 다만 매매계약이라든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소유물을 시가를 묵비한다든가, 즉 가격을 말하지 않는다든가, 그렇죠? 말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은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또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말한 경우, 이거는 뭐다? 기망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망이 아닙니다. 왜? 우리 교환계약이나 매매계약은 자기 목적물을 가치를 많이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가격이. 그런 단순한 걸 뭐다? 기망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기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단순한 침묵도 기망이 될 수 있지만은 이 부분은 교환계약이라는 매매계약에서 이 부분들은 뭐다? 기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자, 재산상 손해를 입히려는 의사까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사기 강박은 꼭 상대방이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책에 있죠? 73페이지 그 박스 밑에 재산상보다 손해를 입히려는 의사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거, 그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강박을 봅시다. 강박행위. 두 번째. 자, 강박행위는 나머지 이제 부분을 주의할 점은, 우리 강박행위를 하게 되면은 취소할 수 있다, 무효다. 그렇죠? 취소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강박의 의사표시가, 즉 의사가 너무 박탈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강박이에요. 의사가 뭐다? 박탈된 상태예요. 이때는 취소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이때는. 원래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는 뭘 할 수 있는데? 취소할 수 있는데 너무 강해서 의사표시 거의 뭐다? 박탈할 정도예요. 그거는 취소가 아니다. 뭐다? 무효입니다. 무효. 무효입니다. 무효다. 자, 또 해하고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해하고 고지. 뭐 예를 들어서 협박을 하지 않았다든가, 협박을 하지 않았지만 단지 해하고 고지하지 않았지만은 각서에다가 뭐다? 서명만을 강력하게 요구한 거예요. 각서에다가 서명, 너 해라. 라고 뭐다? 서명만을 강력하게 요구한 경우. 이건 강박이다, 강박 아니다? 강박이 아닙니다. 이것도 작년에 질문이 나왔던가? 2017년도에. 각서에 서명만 요구하는 경우는 강박이다, 강박이 아니다? 아닙니다.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다면은 각서에 서명만을 요구하는 것은 강박이 아닙니다. 강박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자, 고의 또는 고의, 즉 이단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고, 지금 뭐 해야 된다? 입법성이 있어야 된다. 입법성. 자, 입법성은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용인할 수 없어야만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없어야 됩니다. 입법성이. 용인할 수. 그러면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있으면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건 취소 안 되겠죠? 취소 안 됩니다. 용인할 수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다소 과장된 광고를 좀 하잖아요. 그쵸? 다소 과장된 광고 같은 거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그건 기망이 아닙니다. 그쵸? 입법성이 없습니다. 근데 사회통념상 우리가 용인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백화점, 대형 백화점, 변칙 세일. 이거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위법성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가끔가다 예를 들어서
옷이 가격이 원래 얼마예요? 100만 원짜리인데, 모피라 합시다, 모피. 모피인데, 100만 원짜리인데, 200만 원으로 딱 기재합니다. 정가를. 그리고 이렇게 딱 가입을 하고, 얼마로? 100만 원. 원래 얼마인데? 100만 원짜리를 200만 원 기재해놓고, 세일한다고. 그렇게 100만 원 해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변칙세. 이거는 뭐다?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어요. 위법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위법성이 있다. 자, 우리 이제 강박도 봅시다. 위법성이 있어야 된다. 위법성이 있어야 된다. 자, 우리 이제 강박의 위법성 주의할 점, 고소고발이 있습니다. 우리 부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은, 우리 부정한 행위를 하면은 고소도 할 수 있잖아요. 또 제3자가 뭘 할 수 있어요? 고발도 할 수 있고, 또 진정도 할 수 있잖아요. 부정한 행위를 하면은 고소, 고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정당하죠. 부정한 행위 했으니까, 뭘 한다는 거예요? 고소, 고발, 진정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당해요. 자, 근데, 이 정당한 것을 어떤 대가, 어떤 이익을 추구하면은, 재산상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은, 이걸 뭐예요? 위법한 거예요.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은, 위법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부정한 행위는 당연히 뭐다? 고소, 고발, 진정 가능합니다. 적법합니다. 근데 뭐다? 어떤 재산상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은 뭐하다? 위법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위법성이 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자리 요건 네 번째. 네 번째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인과관계. 자, 우리 사기는 기망을 해야 되잖아요. 기망으로 인해서 이제 뭘 일으킨다? 착오를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착오를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됩니까?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처럼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우리 인과관계는 좀 쉽게 이해하려면요. 우리 헌법상 인과관계 좀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A가 B를 폭행을 해서 상해를 일으켰어요. B가 다쳤어요. 그래서 급히 이제 어디 가려고, 치료받으려고 병원에 가는데 택시를 탄 거예요. 택시가 교통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그 B가 사망한 거예요. 그 사망이 폭행과, A의 폭행과 B의 사망이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인과관계. 그렇죠? 그처럼 우리 민법도 뭐다?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처럼 기망에 의해서 뭐다? 착오가 빠져야 되고, 착오에 빠져야 되고, 그 착오에 의해서 뭐 해야 된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사표시가 기존에 있는 인과관계가 없단다면 뭐다? 사기강박의 의사표시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 강박도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즉, 뭘 해야 되고? 강박. 협박해야 되냐? 협박. 그렇죠? 협박을 해서 공포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러한 공포심을 뭐 해야 된다?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이러한 인과관계가 뭐 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요건이 갖춰지면은 효과는 뭐야 된다? 효과. 취소할 수 있다? 무효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이제 이 취소의 효과는 다음 시간에 이제 상대방이 사기 강박한 경우, 또 제3자가 사기 강박한 경우, 틀립니다. 그렇죠? 그걸 제가 이제 추가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범위, 그리고 다른 제도와 관계, 이렇게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